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이제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격하기 위해서 당초에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그 이후에 김웅 게이트로 바뀌었고 이제는 뉴스부스 게이트로 보입니다. 이 인터넷 언론을 매개로 해서 지금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고 지금 뉴스버스 측의 의도에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곳이 대검찰청 감찰부다. 지금 대검의 감찰부장은 한동수죠. 한동수 감찰부장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지금 이 같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이 흐름의 변화를 정리를 한번 할까 했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석동현 전 검사장 기억하실 겁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이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금의 사안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석동현 전 지검장의 페이스북 글을 토대로 해서 현재 고발 사주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석동현 지검장은 제가 부산 출신이어서 또 석동현 지검장은 검사 옷을 벗고 난 뒤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검사하고는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석동현 검사, 또 박민식 검사, 그 다음에 대법관을 지내고 국무총리에까지 지명이 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 이런 분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이 세 분의 경우에 똑같이 검사 출신이고 또 정치에 투신을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번 실패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해서 여러 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담을 해 있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멘토로 꼽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처음으로 특수통검사로 안내를 하고 이끄는 사람도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죠. 석동현 지검장은 윤석열 후보와 대학 동창이기도 하고 친구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좀 실패를 했고 이분들이 정치적인 선택 결단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능력, 자질, 인격은 정말 오랫동안 겪어보면서 정말 신뢰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석동현 지검장의 이 글, 석동현 지검장은 남부지검을 끝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은 이유는 당시에 남부지검에 소속되어 있던 한 검사가 조사를 받던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석동현 지검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친 그 검사의 직속 상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지금은 서울고검장으로 가 있죠. 이성윤이었습니다. 이성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을 제가 이것은 석동현 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검사가 조사를 받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남부지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렇다면 나라도 책임을 지겠다 해서 석동현 지검장이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런 석동현 지검장이 지금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전체를 꿰뚫는 정리를 했습니다. 석동현 지검장의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말도 했습니다. 그 말부터 소개를 하면 그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해서 석동현 지검장이 머리가 나쁠 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돌쇠다. 멀쩡하게 법을 배워서 판사까지 지냈고 줄이다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투까지 썼다면 법 조문이라도 제대로 살펴볼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돌쇠 같은 짓을 하느냐. 최소한 법조인이라면 자기의 출세, 자기의 편도 다 중요하고 뭐 누구나 그런 눈치를 보죠, 조직에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선을 무너뜨리면 인간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석동현은 오늘 2번의 글을 올렸는데 글 머리에 어제 오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그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그 회견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윤석열 후보의 국회 기자회견 한 방으로 이번 정치 공작은 정리가 된 듯하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대선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같은 정치 공작, 민주당 여권에 의한 정치적 공세에는 윤석열 스타일로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실언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스타일로 싸우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정말 세대별로 또는 그룹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맞춤형 공약을 제시를 하면서 또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순발력, 그런 전략,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약하다. 윤석열 후보가 잘하는 점은 자기 스타일대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내로남불에 맞서는 그 자세에 더 익숙하고 더 잘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입니다. 석동현은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 공작을 하다 이제 들통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은 앞으로도 대여섯 번 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 공작 패턴은 비슷한 순서를 밟고 있다. 첫째, 좌파나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출처도 불분명한 특종 보도를 내보낸다. 그 다음에 그 보도를 구실로 해서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서 공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좌파 방송에서 그 제보자나 보도 기자를 불러서 사건을 확대 재생산한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제출한다. 그 다음에는 약발이 더 필요해지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생태탕집 아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익명의 제보자가 또 등장을 한다. 이런 순서를 거쳐서 이번 정치 공작도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여섯 번 더 할 것이다. 그 다음 석동현 지검장은 또 다른 글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향해서 공작 전문 기자와 짜고 사이비 인터넷 언론에 제보부터 한 사람을 법에도 전혀 맞지 않게 또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 만들겠다고 덤빈 한동수에 대해서 머리가 나쁠 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돌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에 눈 멀고 코드에 맞들이면 이렇게 고학력의 번듯한 경력을 가진 멀쩡한 사람도 그저 불나방이 되는 것일까?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다라고 지목이 됐던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면으로 자신을 공개하고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웅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또 제보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한동수가 이 제보자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한 이틀 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줬다. 공익신고자로 최종 인정을 하는 것은 권익위인데 법의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공익신고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는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최종 결정은 권익위에 있는데 아직 권익위에 신청을 해서 최종 결정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라고 법석을 떨고 있는데 김웅을 통해서 나온 이 자료 아닌 다른 루트도 혹시 있지 않았느냐. 또 김웅을 통해서 나온 이 자료가 여러 곳의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었다. 뉴스부스는 침소봉대도 하고 왜곡도 하면서 윤석열 죽이기에 기사를 썼다. 지금 대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뉴스부스의 이 보도, 윤석열 죽이기 보도를 뒤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대검 감찰부가 나섰다. 대검찰청에 있는 추미애 사단들이 벌인 일이 아닐까라는 의혹은 지금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뉴스버스 게이트로까지 번져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드러나면서 윤석열이 어제 오후에는 정말 당당하게
사자의 푸효 같은 그런 분노, 반박을 할 수 있었다. 그 배경이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석동현 지검장의 말에서 뭐 더 첨가할 것도 별로 없고 정말 전체를 잘 정리해서 핵심을 꿰뚫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지금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핵심을 관통하는 정말 잘 정리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